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중부 지역에 공기 아주 좋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에어쇼를 한다는데 에어쇼 하느라고 공장 가동을 중지시켰답니다. 무슨 에어쇼인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또 돈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이렇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소식 알려드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좌절됐습니다. 나토의 주요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끼로 무기 세일즈를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14일 나토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5일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되려면 30개 동맹국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설득하기 전에 자국의 부패 등 현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라고 꼬집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성사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실패한 직후에 미국과 프랑스가 보인 행동인데요. 미국은 록히드 마틴이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공군력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미그-29와 수호이-27 전투기 대체용으로 F-16 블락 70 그리고 72 전투기를 제안한다 라며 전투기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마크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러시아제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라파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 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현대화 사업에 프랑스가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절박함을 인질삼아 무기를 팔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나토 미사일이 비행하는 시간이 불과 7분으로까지 단축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다페스트 각서의 당사국은 안보를 미끼로 무기를 팔려 하고 러시아가 으르렁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정말 과연 핵무기를 포기하려 할지 의문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 참 안타까운데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속 나토 가입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토에서 아직은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 소련 영토 내에 있었던 발틱 3국이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여기는 문화적인 동질성 때문에 바로 그냥 나토에 가입이 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그러면 전제 조건을 좀 해라. 먼저 그 부패 문제 좀 해결하고 둘째 무기 체계가 완전히 소련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 나토하고 합동 작전할 수 없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나토 스타일로 현대화시켜라. 라는 게 이제 요구 조건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돈이 크게 많은 나라는 아니죠. 국민소득 해봐야 뭐 2, 3천 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영토가 크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이런 전투기가 뭐 주로 1억 달러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를 쉽게 구매할 수가 없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소련 시절에 자기네들 영토 내에 수호이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기를 아주 싸게 만들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야 전투기 하나를 지금 1억 달러, 1억 5천만 달러 이렇게 주고 산다고 이게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야 니들 라팔 사라 라팔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계속 이제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뭐 프랑스는 부다페스트 각서 서명 당사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토에서 이른바 말빨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니들 나토 가입하는 거 좀 뒤 좀 봐줄게. 미국은 이제 미 정부가 안 나서고 록히드 마틴이 우리 F-16V 70 블락 70 이거 사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미 정부가 나섰다면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회사가 나서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나서고 그런데 프랑스 거 샀다가
이 뭐 프랑스가 나토를 좌지우지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나토 가입 안 되면 또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부다페스트 각서 바로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여러 나라가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련이 해체되는 그 순간에 독립하는 그 국가들의 내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그 독립국가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그냥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 랭킹 3위의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이제 러시아, 미국,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3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야 니들 그 핵 어떡할 거냐 내놔라 해가지고 부다페스트 각서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서명을 하면서 러시아는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게 안보 건드리지 않을게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안보적으로 혹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또 군사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서명하고 핵을 다 내놨고 이제 경제 지원 좀 받았는데 14년도에 크림반도를 공격받을 당시 미국과 영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죠. 물론 그 이후로 그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나토에 가입해서 이 집단 안보 체제의 보호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야 일단 니들 돈 좀 써라 돈 좀 이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보면 과연 북한이 그래 핵 내놓을게 하겠냐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국제사회 정말 냉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최신의 항공기를 동원해 베이징 상공에서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에어쇼에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열병식 대신에 중국의 항공과학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대적인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영 황구15가 보도했습니다. 황구15는 인민해방군이 7월 1일 기념 행사 리허설이 지난 13일 시작되었으며 J-20 전투기와 J-8L 헬기 등이 리허설에 참가했다 라면서 J-10 전투기 10대가 창당 기념일인 7월 1일을 의미하는 70일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 대신 에어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른바 20 시리즈로 대표되는 중국의 최신 항공기들, 즉 J-20 전투기와 Z-20 헬기, Y-20 수송기, 그리고 H-20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제기가 출고되어 현재 인도와의 국경 인접 지역인 호탄 공군기지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H-20 스텔스 폭격기는 오는 22일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한 뒤에 베이징 인근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번 기념식에 H-20이 처음으로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초 양회 개막, 베이징 열병식 전후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미세먼지를 급감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산당 행사, 보여주기 행사를 위해 자국 공장들을 때려잡은 덕분에 우리나라 당분간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기 깨끗하죠. 수중부 지역 미세먼지 지수가 15에서 3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상태 좋은데 이게 뭐 비가 온 그런 덕분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6월 초부터 공장을 안 돌리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왜냐 에어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 이 블루 스카이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안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에어쇼가 7월 1일 날 본 에어쇼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공장을 못 돌려요. 그래서 아마도 한 7월 2일, 3일 그리고 이제 공장 돌리면은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간 한 2, 3일 걸리니까 7월 4, 5일 정도까지는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6월 13일 날 리허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허설 하느라고 지금 하늘 파랗죠. 그러느라고 이제 6월 초부터 공장을 안 돌렸답니다. 참 기가 차죠. 아무튼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20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뭐 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번영 뭐 리스타트 뭐 이런 그런 의미에다가 2가 이제 곱절
꽃배기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아주 이제 번성하는 2배로 번성하는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 대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 그리고 중국판 블랙호크인 Z-20 헬기 중국이 이제 미국의 UH-60 블랙호크 그대로 뺏겨가지고 만든 거 있죠. 그리고 중국판 C-17 전략수송기라고 할 수 있는 Y-20 수송기 그리고 중국판 B-2 스텔스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 H-20 폭격기 뭐 이렇게 해서 20 시리즈들 중국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인 20 시리즈의 차세대 항공기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H-20 폭격기입니다. 정말로 B2처럼 정말 풀 스텔스,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J-20처럼 뭔가 엉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주 관심이 가는데요. 저도 관심 갑니다. 모쪼록 J-20처럼 아주 엉성한 그런 항공기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